한국이요? 일본이나 싱가포르도 있는데 한국이라니.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고 싶긴 했지만 한국은 잘 알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가고 처음 겪는 모든 것들에 세계관이 송두리째 뒤집혔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로 그녀의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사벨 슈나이더입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공공행정 분야의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요. 공공정책에 대해 여러 해 동안 공부해 왔죠. 저는 항상 독일의 시스템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시스템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제 나라가 자랑스러웠죠. 어느 오후 교수님이 제게 사무실로 오라고 부르셨어요. 교수님은 저를 보고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사벨,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아시아 도시 혁신 프로그램에 선정됐어. 이제 2달 동안 서울 한국에서 지낼 거야. 에바와 같이 가면 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 제가 충격을 받으며 되물었어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저는 도쿄나 싱가포르에 가고 싶었어요. 그 도시들은 기술과 스마트 도시 시스템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이라니?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어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저는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을 따라하는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서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제 친구인 에바를 만났어요. 그녀도 저처럼 박사 과정 연구자였어요. 저는 에바에게 이 소식을 전했죠. 어떤지 알아? 2달 동안 한국에 가야 해.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에바는 질색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체 거기서 뭘 배우려고?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따라하는 나라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는 프로그램이 나를 싱가포르나 도쿄로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서울에 가게 됐어. 별 기대는 없어. 우리 둘 다 한국이 다른 나라를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아직도 독일 같은 서구 국가들에 뒤처져 있다고 믿었죠. 우리는 서울이 매우 붐비고 시끄럽고 정리가 잘 안 된 도시일 거라고 상상했어요. 지하철은 어떨까? 에바가 물었어요. 분명히 오래되고 더럽겠지. 베를린처럼 깨끗하지 않을 거야. 제가 덧붙였어요. 독일 사람들은 재활용하고 환경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 우리는 또한 한국의 전통들이 관광객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절이나 문화 공연 같은 것들은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조금 오만했어요. 우리는 독일이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거라고 확신했어요. 반대로 한국에서 배울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틀렸었어요. 이것은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고 한국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죠. 긴 비행 끝에 에바와 저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저는 다리도 쭉 뻗고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공항이 시끄럽고 혼잡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사람들이 많고 복잡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본 모습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했어요. 진짜로 깨끗했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공기는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밝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표지판도 너무 쉽게 읽을 수 있었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다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었어요. 와. 에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네. 그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놀라워서 목소리가 작았어요. 우리는 입국 심사대로 걸어갔어요. 줄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담당 직원은 정중하게 영어로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베를린에서는 세관 직원들이 항상 심각하고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직원들이 차분하고 친절했어요. 입국 심사도 빨랐어요. 다른 나라는 가면 심사가 오래 걸리는데 한국은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끝났어요.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우리는 짐을 기다렸어요. 그때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배낭에서 여권 지갑을 찾으려 했는데 없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오, 안 돼.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에바가 물었어요. 게이트 근처 커피숍에 여권 지갑을 두고 왔어. 제가 말했어요. 여권, 신분증, 신용카드 중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었죠. 정말 울고 싶었어요. 베를린에서는 그런 걸 두고 오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훔쳐갔을 수도 있고 만약의 경우 아예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가능한 빨리 커피숍으로 뛰어갔어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 터미널을 빠르게 지나가며 눈을 여기저기 둘러봤죠. 드디어 커피숍이 보였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카운터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다시 오셨네요. 다행이에요. 그녀가 영어로 말했어요.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제 여권 지갑을 들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보관해 주셨나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테이블 위에 두고 갔길래 분명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 지갑을 받아들고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여러 번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어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말했어요. 에바에게 돌아가면서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번엔 다른 이유로 뛰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새로운 느낌이었죠. 친절함, 신뢰, 존중. 그 순간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항에 들어선 순간부터의 풍경과 카페의 친절한 직원의 친절함을 느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여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항이니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공항에서의 놀라운 경험 후 에바와 저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아직도 그 친절한 카페 직원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구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기차 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아무도 크게 떠들지 않았고 좌석도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기차는 정말 빨리 움직였고 1시간도 안 돼서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한 여성이 친절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벨과 에바 맞으시죠? 저는 서울시청의 박유진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동안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드릴 거예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유진 씨의 영어는 명확하고 친근했어요. 그녀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직스런 모습이었죠. 유진 씨는 우리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준 후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밖으로 나가니 첫 번째로 눈에 띄었던 건 거리가 너무 깨끗하다는 점이었어요. 쓰레기도 없었고 낙서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들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심심치 않게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변했어요. 우리는 택시에 탔고 유진 씨가 운전사에게 호텔 이름을 한국어로 말했어요. 강남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양옆으로 계속해서 보였어요. 도시는 세련됐고 멋졌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유진 씨는 우리에게 일정표를 주었어요. 내일은 스마트 시티 포럼에 참석하실 거예요. 여기서 서울이 어떻게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사람들을 돕는지 배울 수 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조금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발전된 곳이라면 어쩌지? 베를린이 서울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어떡하지? 다음 날 아침 유진 씨는 호텔 로비에서 우리를 만났어요. 함께 스마트 시티 포럼으로 갔어요.
그 건물은 크고 아름다웠어요. 안에는 큰 화면들이 많았고 서울이 어떻게 교통, 공기오염,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었어요. 유진 씨는 설명해 주었어요. 서울은 시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에 도시 데이터를 수집해요. 이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공기가 나쁘면 사람들에게 빨리 경고할 수 있어요. 저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걸 읽고 보고 있었어요. 실시간 교통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도 있었고 긴급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원활하고 빠르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에바가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이건 베를린보다 더 발전된 것 같아. 독일에는 이런 게 없잖아.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에바가 맞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독일이 최고의 공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한국 스마트 시티 센터에 서서 놀라움과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유진 씨를 봤어요. 그녀는 친절하면서도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직 제가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후 유진 씨가 저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내일 경주에 가서 하룻밤 동안 산사에 머무를 거예요. 이것은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승려처럼 생활해 보는 거예요.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어요. 그냥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 느껴야 할지 잘 몰랐어요.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다고? 베를린에서는 항상 이메일과 일에 쫓기며 바쁘게 지냈었어요. 하루 종일 휴대폰 없이 보내는 날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에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흥미롭네요. 한번 해보죠. 다음 날 우리는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경주로 갔어요. 기차는 정말 빠르고 부드러웠어요. 2시간 만에 역에 도착했죠. 그리고 택시를 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사에 가까워질수록 경치가 달라졌어요. 바쁜 도시의 모습은 사라졌고 대신 푸른 산과 높은 나무들, 맑은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공기도 신선했어요.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느꼈죠. 산사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너무 조용했어요. 차 소리도 소음도 없었고 새들의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 한 분이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유진 씨가 말했어요. 이제 이 승복을 입고 오늘 밤은 스님의 삶을 따라 해보세요. 저희는 간단한 회색 옷을 입었어요. 다소 낯설었지만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스님은 저희에게 절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밤은 108배를 할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108배?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절을 하면서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바쁘게 살던 베를린의 삶이 떠올랐어요. 항상 서두르고 항상 일만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조용히 절을 하고 있었어요. 매 배마다 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그 후에 저녁을 먹었어요. 음식은 간단했어요. 밥, 국 그리고 채소. 우리는 그릇을 씻을 때 물을 부어 마시며 그릇을 깨끗이 했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죠. 생소하면서도 뜻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음식과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숲속을 걸었어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숲의 소리만 들었어요. 제 마음이 점점 맑아졌어요. 평화로워지는 느낌이었죠. 밤이 되자 밖에 나가 별들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별로 가득했어요. 베를린에서는 도시 불빛 때문에 별을 볼 수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별들이 아주 밝고 아름다웠어요. 스님과 차를 마시며 스님이 유진 씨를 통해 저에게 물으셨어요. 인생에서 무엇을 쫓고 있나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성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성공도 좋지만 평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스님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산은 조용하고 공기는 깨끗했어요. 제 마음은 부드럽고 차분하게 느껴졌어요. 이 경험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것은 기술이나 시스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생과 평화에 대한 것이었어요. 다시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달라진 기분을 느꼈어요. 마음은 가벼워졌고 머리도 차분해졌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오후 유진 씨가 큰 미소를 지으며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저녁에 야구 경기 어떠세요? 야구? 제가 되물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죠. 한국에서 야구가 그렇게 인기 있는지 몰랐어요. 네, 아주 인기 있어요. 유진 씨가 말했어요. 그냥 경기가 아니라 특별한 경험이에요. 에바는 신나서 말했어요. 가자. 재미있겠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잠실 야구장으로 갔어요. 저는 독일에서 스포츠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때문에 조용하고 예의 있는 관중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서 가끔 박수만 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야구장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완전히 놀랐어요. 전체 경기장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천 명의 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모두가 웃고 즐기고 있었죠. 마치 큰 축제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정말 멋져요. 에바가 음악 소리를 넘어서 소리쳤어요. 유진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야구에 오신 걸 환영해요. 우리는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친구들과 함께 치킨과 음료수를 나누며 먹고 있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저희에게도 음식을 제공해 주었죠. 치킨 냄새가 공기 속에 가득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경기 중에 선수마다 특별한 응원곡이 있었어요.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면 팬들이 크게 노래를 불러 그를 응원했어요. 모두가 가사도 다 외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수건을 하늘로 흔들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독일에서 본 경기와는 정말 달랐어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요. 뭔가 큰 것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기쁘고 살아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경기 끝나고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경기가 끝난 후 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독일에서는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쓰레기를 주우며 빈 치킨 박스와 음료컵, 포장지를 모아서 정리했어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했죠. 아무도 치우고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큰 안내 방송도 없었고 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항상 책임감과 공공장소의 청결을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아무런 지시 없이 사람들이 그걸 실천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환경을 신경 썼고 공간을 존중했어요. 에바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은 완전히 틀렸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 저는 제 마음이 조금 더 열리는 걸 느꼈어요. 이 나라, 한국은 제가 예상치 못한 교훈을 주고 있었어요. 기술과 전통에 대해서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존중, 친절, 공동체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였어요. 저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너무 빨리 다가왔어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단 2달 만에 너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에바와 저는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발표를 해야 했어요. 저는 발표 준비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사실 처음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까지는 한국이 독일에서 배울 점들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었어요. 공공 시스템과 스마트 시티에 관한 조언을 주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어요. 제 마음도 달라졌고 제 생각도 달라졌어요.
제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한국 관계자들의 친절한 얼굴을 보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미소를 지었죠. 서울에 저희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저희는 여기서 가르치기 위해 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저는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깨끗한 공항, 스마트 시티 센터, 조용한 절, 그리고 재미있었던 야구 경기까지. 저는 한국의 공공 시스템이 단순히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친절이 가득하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템플스테이에서 제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했어요. 저는 야구장에서 팬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평화, 존중, 책임에 대해 나눴어요. 한국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단순한 시스템적인 것을 넘어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까지 담겨 있는 모습이 오히려 저희가 많은 배움을 받았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모두 박수를 쳐주었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한 관계자분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서울에서 일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저희는 당신들을 꼭 원해요. 그 말을 듣고 제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호텔에서 짐을 쌌어요. 에바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사벨,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한국은 정말 모든 면에서 나를 놀라게 했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갔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보았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저는 절에서 스님이 주신 작은 염주를 손에 쥐었어요. 저는 속으로 속삭였어요. 한국은 독일보다 뒤처져 있지 않아. 많은 면에서 한국은 독일보다 앞서 있어.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다시 한국에 올 거야. 그때는 손님이 아니라 한국의 모두와 같은 생활에 속하는 사람으로. 그 순간 저는 그 말을 정말로 의미 있게 느끼며 그렇게 될 거라고 다짐하며 기대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